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더블릭의 제롱입니다. 자, 오늘의 리뷰는 메탈빌드 크로스본 건담 X3 2021년 8월 달에 출시를 한 혼의 판정판입니다. X1만 일반판이고 2, 3 거기다가 풀클로스까지 전부 다 외판정판인데 여기에는 좀 특이하게 엘레골라가 들어있다고 해요. 그것도 좀 특이하기도 하고, 일단은 8월달에 출시를 해서 금액은 엔가로 26,000엔이거든요. X1에 비해서 확실하게 박스도 좀 두꺼운 편이고,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꺼내봅시다. 오, 박스 이뻐. 뭐냐, 소리가 안 난다? 소리 안 나면 어색한데 오히려. 네, 박스를 보면은 기존의 크로스본 시리즈와 뭔가 맥을 함께 하려는 그런 느낌의 분위기거든요. 되게 고급지게 해놨어요. 금박 이름에다가 되게 두꺼운 상자, 그리고 뒤에 보면은 여기 보면 공식 사진들과 함께 여기에 엘레골라가 있죠. 여기 되게 반밖에 없는 엘레골라긴 한데 좀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들어간 게 어디예요. 근데 차라리 엘레골라 빼고 가격 낮추고 그냥 딱 X3 이렇게 나왔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해요. 자, 그러면은 오픈! 자, 박스 개봉! 뭐야, 박스가 안에 내용물이 이렇게 뭔가 막 굉장히 분리가 되어 있는 느낌인데, 짜잔! 지금 보면은 딱 뭔가 2등분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X3 건 딱 요만큼이거든요? 정확히는 엄밀히 따지면. 근데 이쪽에 아래쪽에 베이스랑 같이 X3 베이스와 같이 엘레골라가, 야, 이건 뭐 뭔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괜찮은 건가 이거? 자, 구성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게 에레고레라 같은데, 이 에레고레라 같은 경우는 최종 보스는 아니고요. 히로인이 강제로 탑승되어 있는 약간 원격 모비라머 같은 느낌? 근데 이제 가변이 있는 되게 독특하게 생긴 애예요. 이따가 좀 더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구성 같은 경우는 다 한 번씩은 본 적 있는 구성들, 기본적으로 기본 소체야 뭐 이제 흉부랑 뭐 헤드, 팔 디자인이 조금 다를 뿐이지 뭐 코어 파이터도 다 동일하고, 무라마사 블래스터 같은 경우도 이제 X3 컬러로 들어가죠. 작품 시간 순으로 보면은 X3가 먼저 이 무라마사 블래스터를 사용을 하지만, 이제 저희는 모형에서는 풀클로스에서 먼저 봤죠. 그래서 이렇게 뒤쪽이 열린다던가, 아래쪽을 이렇게 슬라이드 시켜준다던가, 위에 이렇게 센서가 올라오고 앞부분이 연장되는, 이렇게 해서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형태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접어주면은 빈 파츠 끼워서 이런 식으로 리미터 해제를 할 수도 있죠. 앞부분에 빈 파츠 교체하면은 짧은 빈 파츠를 이용을 해서 이제 리미터 해제도 되고, 요게 긴 파츠도 있으니까 교체를 해서 기다란 형태의 리미터 해제도 만들 수 있죠. 어떻게 보면 X3도 그렇지만 이 무라마사 블래스터가 이 매력이 어마어마해요. 저희 풀클로스에서 한번 느껴봤었잖아요. 존재감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진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버스터건, 제가 여기다가 이미 끝부분에 그레네이드를 끼워 놓긴 했어요. 버스터건, 그리고 빔잠버, 빔잠버 같은 경우도 빈 파츠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휘어있는 형태냐, 아니면은 파츠를 바꿔서 좀 더 이렇게 뾰족한 형태냐,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죠. 아무래도 그래도 좀 멋이 있었던 거라고 하면 이렇게 둘이 합치는 거죠. 자, 이렇게 합쳐서 잔버스터! 개인적으로는 잔버스터의 요 매력이 좀 좋아가지고 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스크류윕? 아무래도 스크류윕이 기존의 X1에는 안 들어있었던 녀석이다 보니까, 풀클로스에서 우리도 처음 보지 않았었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리드선으로 해서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이제 옵션, 뭐 베이스에 올릴 수 있는 옵션들, 그리고 히트데거가 있지. 히트데거 날 2개 들어가 있고, 근데 되게 의외라고 생각했던 건 이거였어요. 후크 앤 시저 실드라고 하는데, 요거 원래 패치워크에서나 쓰는 그런 무장이거든요.
크로스본 패치워크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크로스본 파츠가 없어가지고 막 덕지덕지 막 여기저기서 갔다가 막 수리한 그런 거 있어요. 거기서 쓰는 게 이건데 이거를 여기다 넣어줬더라고요. 요게 기믹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후크가 떨어져서, 원래는 이제 스커트에 시저 앵커의 사슬이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후크가 날아가는 형태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요게 아니라 그러면은 쉴드를 회전시켜서, 이렇게 회전시켜서 시저 쉴드라 그랬잖아요. 뒤에 보면은 안쪽에 톱니가 있어가지고 연동되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해가지고, 짜잔, 이런 식으로 또 다른 형태의 집게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줬다? 되게 의외의 파츠였어요, 이건 진짜로. 자, 나머지 부속품은 손바닥. 그래, 편손의 디테일이 다르죠. X1이나 X2랑은 다르게 X3 같은 경우는 손에 아이필드 발생 장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손바닥에 되게 독특하게 생긴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디테일 자체는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 이 만화책이랑 굉장히 흡사하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거 외에는 뭐 기존에도 봤던 손들이나 옵션 파츠나 뭐 이런 거다 보니까 바로 코어 파이터랑 본체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럼 나머지 한번 본체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액션 베이스 같은 경우는 크로스본 X3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원래 있었던 요 보조 스탠드를 사용할 수 있는 조인트. 근데 X3에는 요 사간 조인트가 하나 더 생겼잖아요. 이게 에레고레라를 고정할 수 있는 조인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따가 한번 껴보도록 하고요. 코어 파이터 같은 경우는 뭐 똑같아요. 100% 똑같은데 색깔만 파란색으로 변경된 게 전부죠. 나름 안쪽에 파일럿 디테일도 들어가 있는 편이기도 하고, 뭐 또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들어가 있기도 하고, 뭐 마킹 부분이라든가 특히나 금색 라인 같은 것, 요런 부분들이 전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버니어 내부라든가 이런 데 색감 참 잘 나와 있기도 하고, 펼쳤을 때 내부 색감이나 디테일 같은 것도 참 잘 나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킹할 때는 이제 콕피트를 이렇게 살짝 내려주고 접어주고, 그리고 빔사벨 부분 올려서 이렇게, 자, 이렇게 가볍게 밀어 넣기만 하면은 도킹 완료. 자, 그렇게 완성! 크로스본 건담 X3. 일단은 제가 처음에 X3라는 디자인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거는, X1이나 X2 같은 경우는 이제 검은색이 주란 말이죠. 근데 X3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 주다 보니까 너무 그 부분에서의 좀 차이? 이질감 같은 것도 처음에 느꼈어요. 이질감 같은 것도 느꼈는데, 보면 볼수록 이제 아무래도 매력이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의 차이? 이런 게 좀 느껴져서 점점 좀 호감이 된 그런 케이스죠. 이 메탈 빌드의 기본 소체는 100% 동일합니다. 흉부의 디테일이 다를 뿐 나머지 뭐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X1과의 비교 한번 해보면은, 확실히 그 검은색이랑 파란색의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많이 느껴지기도 해요. 특히나 이 흉부라든가 어깨에 올라가는 이 버클 부분은 여기 X3에서는 다 빨간색으로 변경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포인트 차이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 저는 그래도 X1이 남다르게 좀 이쁘지 않나. 그도 그럴 게, 아무래도 이 검은색 계통의 카리스마는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느꼈지만, 야, X1 짱이지 이랬거든요. 서로의 가장 큰 차이라 그러면 흉부입니다. 흉부에 X3는 해골이 생겼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눈에 발칸이 심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X1이랑 X1 카이까지는 흉부에 요 해골이 없어요. X1 카이 스컬 하트로 넘어가야 이제 흉부에 해골이 생기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해골 가슴 같은 경우는 이 토비아 아로낙스라는 캐릭터가 탑승했을 경우에 생기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X1이랑 X1 카이까지는 이제 킹캐두가 조종을 하다가 이 카이 스컬 하트로 넘어가면 토비아가 탑승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또 하나의 차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헤드죠. X3의 헤드는 해골 마크가 사라지고 X3의 3, 숫자 3이 박혀 있어요. 되게 독특한 그런 디자인이기도 한데, 블레이드 안테나 끝부분이 메탈릭 실버로 되어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흉터.
머리 이마 쪽에 올라가는 흉터는 한 줄인데 이제 볼로 내려오는 흉터는 두 줄이에요. 그래가지고 기존의 X1이나 X2와는 또 다른 그런 형태의 머리죠. 그렇지만 이제 메탈 빌드에서의 기믹은 기본적으로 똑같아서 이 뒤통수를 이용을 하면은 짜잔 이렇게 리미트 해제 짜잔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냥 보면 마치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입을 벌렸다 닫았다. 물론 이 헤드 자체는 기믹이 없는 헤드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요 벌어져 있는 살짝이라도 이 벌어져 있는 틈이 싫다 그러면은 헤드를 교체해두면 됩니다. 그리고 몸통 아까 이야기했듯이 몸통 자체는 X1, X2랑 뭐 딱히 다르지 않습니다. 디테일도 똑같고 대신에 색감이 많이 다르죠. 은색 라인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X3 넘어오면서 해골이 생기는데 눈에 발칸 요게 발칸이 눈에 발칸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귀엽지 않나요? 약간 해골의 눈동자에 있는 귀여운 캐릭터 같이 생겨가지고 저는 굉장히 귀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흉부의 요 버클 부분, 어깨의 버클 부분 다 메탈릭 레드로 색깔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색감의 차이도 좀 포인트의 차이도 느껴지죠. 거기다가 X1에서는 어깨, 왼쪽 어깨에 이렇게 대빵만하게 크로스본 뱅가드 하면서 X1 써있거든요. X3 같은 경우는 그냥 심플해요. 크로스본 뱅가드가 안 써있는 건 아니지만 되게 좀 화려함은 좀 죽인 느낌? 조금 이렇게 좀 자제한 느낌이 있어요. 또 하나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팔뚝입니다. 원래라면은 여기가 이제 브랜드 마커가 달려 있어야 하지만 이제 X3 같은 경우는 아이필드 발생 장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편손으로 바꿔준 뒤에 그리고 팔뚝도 살짝 회전을 시켜주죠. 그리고 팔 커버를 열어줍니다. 열어주면은 이렇게 가동하면서 안쪽에 접혀있던 프레임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렇게 하고 팔을 그대로 뻗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포즈를 잡는다면은 이런 느낌인데 뭐랄까 지금 이 편손도 살짝 이렇게 손목 자체는 바깥으로 꺾여 있는 손목이거든요. 이렇게 살짝 각도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좀 더 각도가 좀 더 이렇게 손을 펴고 있는 느낌이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묘하게 이제 좀 아무래도 디테일이 좀 묻히는 그런 느낌도 살짝 있어가지고 아예 손가락도 이렇게 살짝 구부린 게 아니라 완전히 쭉 편 손이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시저 앵커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펼쳐서 시저 앵커. 그리고 이 스커트 역시 금색 라인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포인트가 변경됐어요. 이런 점도 차이는 있다. 뒤쪽 스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로스본 X1과는 다르죠. X1 같은 경우는 이때는 스크류 힙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심플한 느낌? 아니지, 라인은 있으니까 되게 화려하죠. 근데 X1이 아니라 X1 카이부터 그리고 X3도 마찬가지 이렇게 뒤쪽 스커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크류 힙 파츠가 내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커트는 X1 풀클로스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그리고 다리도 이제 X1 때 사용하던 다리랑 동일하고요. 색깔만 포인트가 파란색으로 변경됐을 뿐이고 나머지 금색 포인트나 이런 거는 그대로입니다. 종아리 쪽에 여기 히트 대거가 수납이 되어 있기도 하고 날은 따로 끼워주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앵클 가드 부분에도 파란색으로 포인트가 변경되었고 그리고 금색 라인들이 아니라 여기 전반적으로 은색이죠. 은색 라인 보면은 어깨도 그랬고 여기 발등도 그렇고 그리고 가동은 제가 이미 X1 때 다 봤기 때문에 이번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X1 리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이제 제가 X3 딱 받자마자 이거 뭐야 싶었던 게 X1 때부터는 이렇게 허리 딱 이렇게 흉부 딱 숙였을 때 굉장히 튼튼했는데요. 근데 X3 소위 뽑기운이라고 하죠. 뽑기운이 크게 작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허리를 숙이면 고정이 안 돼요. 고정이 안 돼요. 고정이. 좀 더 숙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숙여보면은 아마 각도상의 이유로 이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툭 치면 다시 위에는 돌아와요. 아래는 허리를 숙였는데 위에는 숙이기가 요거는
자, 다음은 에레고레라. 부속품으로 들어가 있는 친구입니다. 에레고레라. 덩치도 겁나 큰데 이 친구 대체 여기 왜 들어있는 걸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이 에레고레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자율조종 기동병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일럿이 필요가 없는 애예요. 파일럿이 필요가 없는 애고, 이걸 조종하는 거는 이제 최종 보스의 뇌를 카피한 이제 바이오 뇌가 조종을 해요. 근데 파일럿이 필요가 없는데 여기다가 크로스본 작품의 히로인 베르나데트를 강제로 탑승시켜 놓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잡혀있는 히로인을 주인공이 구하러 간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죠. 아니 고작 그거 가지고 여기 들어갈 만한 이유가 되나? 라고 할 수 있지만 디자이너가 요 에레고레라의 디자이너 누군고 하니 바로 에비카와 카네타케 선생님입니다. 누군지 모르신다면은 쉽게 말하면은 더불어 건담을 디자인하신 분입니다. 더불어 건담. 그치만 이 메탈 빌드라는 시리즈와 그 에비카와 카네타케 씨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이게 메탈 빌드로 막 더불어 시리즈 엄청 나왔잖아요. 엑시아면 엑시아, 더불어면 더불어 엄청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본작의 히로인이 탑승한 메카 플러스 이제 메탈 빌드와는 연이 깊은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심지어 어떻게 보면 데뷔 디자인입니다. 이 크로스본 건담이 연재 당시에 이 메카닉 디자인 투고를 받았는데 거기서 당선돼가지고 작품에 등장한 게 이 에레고레라라서 그거를 이제 어린 시절에 에비카와 카네타케 선생님이 한 거죠. 일단은 외형은 굉장히 독창적이게 생긴 거는 뭐 보자마자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친구 기본적으로는 왼팔도 있는 애긴 합니다. 왼팔도 있고 다리 비스무리하게 생긴 무언가도 달려있고, 다리는 아닌 무언가가 달려있고, 꼬리도 달려있어요. 원래는 거대한 꼬리도 달려있는 애인데 이제 그거는 일단 다 삭제. 일단은 뭐 오른팔만 달려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친구 특징이라면은 뭐 손목이 돌아가고 팔 가동이 어느 정도 됩니다. 팔꿈치는 존재하지 않아요. 팔꿈치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볼 조인트가 있어서 허리도 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정도. 그리고 디테일을 보면은 스파이크 부분이나 패널 라인 같은 거 요런 부분의 디테일이 좀 많이 깔끔해졌다? 만화책 등장 당시에는 되게 그냥 심플한 되게 무언가 같이 생겼었어요. 근데 패널 라인이 엄청 추가가 됐죠. 요 아래쪽도 마찬가지 뭐 디테일도 더 추가되고, 그리고 패널 라인이면 패널 라인, 안쪽에 뭐 메카닉적인 디자인이면 디자인, 뭐 디테일도 좀 이것저것 넣어줬습니다. 근데 메탈 빌드 옵션이지만 물론 합금이 쓰이진 않았지만 나사라는 금속이 쓰이긴 했네요. 예, 나사가 쓰이긴 했어요. 그리고 특징상 원래 여기 보면은 스파이크 쪽 있죠? 스파이크 쪽에 여기 이빨처럼 생긴 게 있잖아요. 여기가 열리면서 3연장 메가 입자포가 나와요. 거기다가 여기가 이제 떨어져 나오면서 약간 왼팔처럼 가동을 하기도 해요. 팔을 집어넣고 이렇게 약간 장갑처럼 쓰는 느낌인 거죠. 그런데 이 오른쪽에 이 상처는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에레고레라의 최후를 보면은 이 친구가 X3한테서 무라마사 블래스터를 뺏었는데 죽어라 토비야 하고 이렇게 휘두르는데 X3가 갑자기 기동을 하면서 왼팔에 아이필드 제너레이터로 요 무라마사 블래스터를 딱 잡습니다. 딱 잡아서 요 빔을 차단을 한 뒤에 요거를 그대로 힘으로 밀어서 자 이렇게 퍽 하고 에레고레라를 찍어버립니다. 요런 식으로 눌러버리죠. 이렇게 꽉 하고 눌러버리죠. 근데 작품에서는 아무래도 아이필드 제너레이터로 빔을 막은 거다 보니까 여기 한 귀퉁이가 이렇게 빔이 차단돼가지고 이렇게 막 튀거든요. 근데 그런 파츠는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냥 생으로 들어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최후를 맞게 돼요. 엄밀히 따지면 이 다음에 요 빔포 쏘려다가 찔려가지고 터진 거지만 아무튼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요렇다. 이렇게 하고서는 이 친구의 뚝배기를 열어가지고 안쪽에서 콕피트 블록을 팍 하고 떼어내서 해적답게 베르나데트를 가져가겠다 하면서 쫙 이렇게 데리고 가버려요. 여기서 내부 디테일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썼고, 여기 뒤쪽에 뭐 전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쓴 것 같긴 해요. 그치만 조금 아쉬운 게 작품에 보면은 요 콕피트 블록 요거 투명입니다. 원래 약간 유리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메탈 빌드에서는 그냥 메탈릭으로 도색이 되어 있다. 아무튼 뭐 요런 스토리적인 부분을 더하면은 뭐 에레고레라 뭐 들어갈 만하다. 그치만 생각해보면 이 친구 때문에 금액이 얼마나 오른 걸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에레고레라 바닥에 보면은 여기 조인트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조인트를 아까 베이스에서 이야기했었던 앞쪽 조인트에다가 다른 요렇게 베이스에다가 고정을 시켜줄 수가 있다라는 이런 포인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한다면은 이런 느낌으로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 실제 작품상에서 이 포즈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멋있으면 장땡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하신다면은 요런 식으로 좀 공간을 잡아먹긴 합니다만 요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죠. 다음은 액션 포즈 몇 개 한번 취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제가 작품 만화책 보면서 느꼈었던 거는 이 토비아가 처음부터 이 무라마사 블래스터를 잘 썼던 게 아니에요. 쓸 줄 몰라가지고 그냥 몽둥이처럼 휘두르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충분한 위력이 나오니까 그게 더 신기했는데 그래도 나중 가면은 적재적소에다가 리미터 해제 써가면서 아주 잘 휘두르고 다니는 게 이 무라마사 블래스터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X3 하면은 아이필드도 아이필드지만 이 무라마사 블래스터를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중에 처음 사용한 게 또 X3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아이덴티티가 있는 그런 기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된 이 후크 걸칠 데가 없습니다. 요거 사슬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는 되어 있지만 거치할 조인트가 없어요. 시저 앵커 같은 경우는 조인트가 있는데 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슬하고서 그냥 이거 뭐야 이게. 자, 다음은 시저 쉴드입니다. 후크 같은 경우는 거치할 게 없었지만 시저 쉴드 같은 경우는 뭐 발사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포즈 취해주면 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탈빌드 크로스본 건담 X3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른 옵션들도 많지만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작품 속에서 얘가 사실상 무라마사 블래스터, 아이필드 두 가지만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더 썼던 게 빔사벨 정도 좀 썼나? 발칸 조금 쓰고 히트대거랑 제가 히트대거랑 스크류윕을 쓰는 걸 왜 못 본 것 같지?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크로스본 지금 리뷰한 게 X1, 2, 3 풀클로스까지 나온 크로스본 메탈 빌드는 다 리뷰하게 됐네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X0 풀클로스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마무리해보고 지금까지 재룡이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빠빠시.